좋아요, 구독.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제우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JLK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먼저 제우스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제우스가 사실은 HBM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주가가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메모리 대비해서 HBM 반도체 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한 60%, 잘 나와야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률을 상당히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세정 쪽에서 이걸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정 장비를 제우스가 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싱글 타입이 있고 뭐 배치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싱글 타입 쪽이 조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 기업이 이제 배치 타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우스는 이 두 타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정 방식도 건식 방식이 있고 습식 방식이 있습니다. 습식 방식은 아무래도 조금 넓은 부분들의 세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건식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우스 장비는 두 개 모두 다 건식 습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정 업체들 혹은 뭐 식각 관련된 기업을 보면 건식 방식이다, 뭐 습식 방식이다에 따라서 어떤 라인은 들어가고 어떤 라인은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우스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여러 고객사가 있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제품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우스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하고 협업을 했다라면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관련해서도 제우스를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못 나왔었던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도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76억 달성을 했고요. 매출도 상당히 880억 정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우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는 실적도 잘 찍히는 거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5%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18,000원, 아니 16,000원 이하를 거의 뭐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1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요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좋게 나오고 분위기만 탄다라면 어저께 뭐 이스페타시스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한 15%, 16%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본다라면 충분히 일단은 단기 목표가 22,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였습니다. 일단 목표가 22,000원으로 열어주셨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LK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JLK 보시게 되면 우선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뇌질환 그다음에 암 관련 질환 관련되어 있는 그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뇌 관련 질환하고 암 관련 그런 비대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더욱더 좀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 지역의 그 뇌졸중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는 JLK가 거기에 굉장히 관여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이 이미 식약처에서는 의료 AI 솔루션 중에서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 다른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그 키메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러 의료 박람회 쪽에서도 상당히 뜨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글로벌 뇌졸중 AI 진단 업체 2개가 있는데 그중 걔네들이 지금 현재 이 업체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M&A의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JLK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12,760원 오늘 시초가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위로도 한 30%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목표가 17,000원대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실제로도 이 자리는 상당히 낮은 자리이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JLK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비대면 관련해갖고 AI주 최근에도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 자,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의료 AI주들 뭐 유명한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너무 낮고요. 네. 또 하나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운영 자금이 만약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회사들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시비 발행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키워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이런 그 대형 진단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 이들이 만약 M&A를 시도했다 그랬을 때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확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우리 보통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혼났던 종목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회상장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기술 가지고서는 우회상장, 기술 특례 상장이나 우회상장 이거 가지고서 들어갔다가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비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인 그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비대면 진료 쪽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